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제주항공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사고 24시간 만에 같은 기종의 여객기가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등 진인도 하락은 물론 보상에 따른 경영상의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재계가 연말연시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참사를 애도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잇따라 애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개인과 외인의 매도세에 코스피가 2,400선을 지키지 못한 채 패장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주요국 증시들의 신고가 랠리 속에서 홀로 소외되는 디커플링을 겪으면서 처참한 낙제점 성적표를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어제 아침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제주항공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고 24시간 만에 같은 기종의 여객기가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등 진인도 하락은 물론 보상에 따른 경영상의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제주항공이 오늘 유가족 지원과 향후 보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 사고 발생 이후 세 번째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을 급선무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선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 대한 정상 점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운항 전 점검과 중간 도착지 점검, 운항 후 점검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답변했습니다. 600시간을 운항 후 점검하는 정기 점검은 12월 20일 마지막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자사 직원 260명을 어제 파견했고 오늘 추가로 37명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보상 계획과 관련해선 사망자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후 유족들이 요구하는 시점에 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항공은 삼성화재 등 국내 4개, 영국 악사 재보험사 등 총 5개의 보험사에 10억 달러 한도로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영국 악사 재보험사 관계자들은 어제 한국에 입국해 오늘부터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들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향후 보험 처리와 관련한 그런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오후 5시까지 폐쇄된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은 인천과 부산으로 우회 운항합니다. 1월 1일까지 무안공항을 이용하기로 했던 항공편은 국제선 10편, 국내선 5편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비행 중 랜딩 기어 이상 발견으로 회항한 김포발 제주행 비행기에 대해 제주항공은 지상 관제탑과 교신을 통해 정상 작동하게 됐으나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기장의 판단하에 회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은 평소보다 취소율은 약간 높으나 신규 예약률은 그대로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하루 만에 동일 기종에서 결함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의 소비자 신뢰도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항공은 물론 정부 당국과 지자체의 사고 수습 및 원인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대형 참사로 확산된 원인에 대한 관측이 무성한데요. 취재 중인 김효진 기자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사고의 개요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오전 9시 3분경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이 착륙 중 활주로 말단 지점에서 이탈해 공항 외벽에 부딪혔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화재와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꼬리 부분인 후미를 제외하고 항공기 대부분이 크게 손상됐는데요. 후미 쪽 서비스를 담당한 객실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공식적인 조사 후에 발표되겠지만 영상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어떤 사항이 좀 추정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 1차적으로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국토부 브리핑과 목격자 증언 그리고 생존자인 승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생존 승무원은 구조 후에 버드 스트라이크로 오른쪽 엔진에 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랜딩 기어 미작동도 추정되는 사고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 사고 항공기는 랜딩 기어가 작동되지 않은 채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하지만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엔진 고장이 랜딩 기어 미작동으로 이어진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랜딩 기어 미작동도 추정되는 사고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사고 항공기는 랜딩 기어가 작동되지 않은 채 동체에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엔진 고장이 랜딩 기어 미작동으로 이어진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블랙박스 분석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일까요? 네,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분석될 방침인데요. 이 블랙박스는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로 나뉩니다. 음성 기록 장치에는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경보음, 주변 환경 소리 등이 담깁니다. 비행 기록 장치에는 사고 항공기의 비행 경로와 장치 작동 상태, 또 전체적인 항공기 조종 상황이 초단위로 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토부 브리핑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는 수거된 뒤에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이동했으며 이번 사고 조사에 보잉과 엔진 제조기업 그리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재 엔진 제조기업을 제외한 보잉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 참여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네, 사고 전후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고 항공기의 최근 운항 이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고 항공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제주항공의 월 평균 가동 시간은 국내 6개 항공사 중 가장 깁니다. 제주항공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여객기 한 대당 월 평균 가동 시간은 418시간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요 항공사의 월 평균 가동 시간은 티웨이 항공 386시간, 진에어 371시간, 대한항공 355시간, 아시아나 335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긴 월평균 가동 시간이 항공기에 무리를 줬는지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 사고 하루 만에 같은 기종이 랜딩 기어 문제로 회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취하는 조치가 있을까요? 네, 국토부는 오늘 사고 항공기 기종인 보잉 737-800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정비 이력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와 국내 등 해당 모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잉 737-800 기종은 중단거리 전용 항공기로 1회 최대 항속거리가 5,167km입니다. 인천에서 싱가포르와 자카르타의 중간 정도 거리를
대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누적 판매량이 1만 대가 넘을 정도로 많은 항공사가 운용 중인 모델인데요. 다만 기종 자체의 결함보다는 많은 대수가 운용 중이기 때문에 사고 횟수도 이에 비례해 늘어난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국내 항공업계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사고가 국내 항공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물론 여객 수요 이탈 등 특정 항공사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내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과 이에 따른 LCC 업계 지각 변동 등을 앞둔 만큼 항공업계는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업과 지자체들이 연말연시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애도를 위해 당초 예정됐던 축제 일정을 축소하거나 취소한 건데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참사를 애도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기업과 경제단체, 지자체들이 예정돼 있던 각종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롯데물산은 오늘 31일 자정 예정돼 있던 롯데월드타워의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애도 조명을 점등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월드의 모든 퍼레이드와 스테이지 길거리 공연, 불꽃놀이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송년회나 신년인사회를 비롯한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인은 내년 1월 3일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는 애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당초 기업인과 경제단체장, 정계 인사, 언론계 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나 실제 참석 규모는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예정돼 있던 임원 송년회를 취소했고 내년 1월 3일 열릴 시무식에선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도 다음 달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 점을 감안해 연말 연시를 맞아 계획했던 이벤트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물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메인 홈페이지 검색창 하단에 희생자 추모 탭을 추가했고 카카오도 희생자 추모 페이지와 별도의 뉴스 탭을 만들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새해 해맞이, 해돋이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며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경제단체가 오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잇따라 애도 메시지를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무안공항 사고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건네고 불행한 사고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경제계도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애도 성명을 통해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이날 장졸간에 가족을 잃어 너무나 황망하실 유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물론 민간을 아우르는 공동체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개인과 외인의 매도세에 코스피가 결국 2,400선을 지키지 못한 채 패장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주요국 증시들의 신고가 랠리 속에서 홀로 소외되는 디커플링을 겪으면서 처참한 낙제점 성적표를 마주했는데요. 코스피가 반년 연속 하락한 건 IMF 외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쇼크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1963조 3288억 원, 코스닥은 340조 1450억 원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과 비교하면 올 한 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254조 6,909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삼성전자의 시총 감소액은 151조 355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수로 보면 2655.28에서 코스피는 올해 9.63% 하락한 2399.49의 장을 마쳤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도 866.57에서 678.19로 21.73% 떨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올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1조 4천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이는 지난해의 10분의 1 규모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됐고 하반기 들어선 전국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증폭, 고환율,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대외 리스크 증가, 엔캐리 트레이드와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유상증자 강행 등 밸류킬 태도가 우리 증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환율 여파로 국내 증시가 앞으로도 한동안 반전을 일으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대외 변수와 국내 정치 불안도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입니다. 내년 실적 전망치도 속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470개 국내 상장사들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3개월 전에 비해 7.3% 떨어졌습니다. 증권가에선 내년 추천업종으로 낙폭 과대주를 꼽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변압기, 송전망 등 전기, 현대차, 바울, 유진투자증권은 조선, 대신, 유안타증권은 각각 반도체, 금융,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미디어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분위기 반전을 위해 필수적인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유진투자, NH투자, KB, DB금융투자, 아임증권 등 다수 증권사가 3전의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 서울콘이 지난 28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서울콘은 서울 중소기업과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이수빈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개최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4 서울콘이 지난 28일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서울콘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서울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은 물론 중소기업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서울의 가장 매력적인 뷰티 패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제품과 인플루언서들을 결합시켜서 그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서울에 있는 제품들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콘의 시작을 알린 28일 DDP 아트홀에서는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와 협력한 플랫폼 바이 무신사 전시 공간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플랫폼 바이 무신사에서는 앤더슨벨, 태극당 등 패션, 라이프 스타일, 식음료 기업 14개 브랜드가 각사의 특색을 살려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신진 예술인의 매력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날부터 29일까지 이간 숨은 전시장에서는 서브컬처 콜렉티브 2세계 전시가 열려 국내 신진 예술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DDP 패션몰에서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기업 라이브 커머스가 열려 인플루언서가 직접 서울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며 판로 확장을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29일에도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이날 디자인랩에선 K패션과 뷰티,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신개념 융합형 패션쇼 런웨이2 서울이 진행됐습니다. 런웨이2 서울은 국내 패션 브랜드 지원을 목표로 글로벌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참여한 패션 행사로 레이블, 리 등 7개 브랜드가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담은 런웨이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올해 서울콘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돼 행사 공연은 취소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과 거래를 지원하는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애도하며 새해를 맞이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인디게임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디게임사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력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지만 서울경제진흥원이 안정적인 개발 환경과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기회 등을 제공해주고 있어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든다는 포부로 게임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인디게임사들을 이혜연 기자가 찾았습니다. 개발자들이 모바일 게임 개발에 한창입니다. 스튜디오형 사무실과 오픈형 개발자 공간을 갖춘 이곳은 서울 게임 콘텐츠 센터. SBA가 인디게임사들에게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 게임 콘텐츠 육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선 인디게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디게임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인디게임 시장은 9월 기준 순수익 약 6조 8천억 원 시장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 3조 7천억 원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익 확대를 고민하는 메이저 게임사들도 인디게임 퍼블리싱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올해 초 이즐의 가이더스 제로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얼리 억세스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이더스 제로는 싱크홀을 탐험하며 정령과 보물상자를 찾고 적을 물리치는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인디 개발사라고 해도 이제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언제까지나 이제 작은 게임 개발을 하기를 희망하지만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를 거쳐서 조금 더 이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2D 도트 기반의 모바일 게임 주디를 운영하고 있는 컨셀러드는 유저들에게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창작된 아이템을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기반으로 합니다. 앞으로 주디 IP 콘텐츠를 기반으로 세계관을 확장해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도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아이템을 창작하고 그 창작한 아이템을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좀 UGC 콘텐츠가 강점인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다크 판타지의 명가가 되겠다는 길드 스튜디오. 중세 종교 판타지를 소재로 삼은 레벨라티오는 타일 위에 유닛을 배치하고 이동시켜서 적과 싸우는 방식의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다크 판타지 명가가 되고자 라는 일념을 가진 만큼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사업에서도 저희 이런 어두운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테스트베드 제공, 해외 진출 기회까지 SBA의 현실적인 지원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중소게임 개발사들. K 인디게임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2029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오는 31일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화성국제 테마파크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내 127만 평 부지에 테마파크 및 워터파크, 스타필드, 골프장, 리조트, 공동주택 등을 집약한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지정 고시되는 관광단지는 특별계획구역 8 테마파크 용지 일원 약 86만 평으로 경기도 최대 규모이자 화성시 최초입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관광단지 지정이 공식적인 인허가의 첫 단계를 통과한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국제 테마파크 사업은 2007년 처음 추진돼 두 차례 무산 위기에 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23년 마스터 플랜 완성 등 사업 실현의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 관계자는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아시아 대표 랜드마크로서 지역 경제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